괜찮은데 혹시 지병이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어제 그저께 통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이 오미크론으로다가 사망한 예가 거의 0%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들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이 좀 주의를 당분간 해 주셔야 될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은 불과 페이지는 3페이지에 불과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천수를 누리시는데,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는 데는 어떠한 건강 지침서보다도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대한의사협회에 산하에 25개 의학협회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맞춤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대국민 건강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지키시면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 하루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요, 평균 수명이 지금 2019년 말로 해서 83세가 넘어갔습니다. 83세가. 그래 지금쯤은 한 84세가 조금 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계는 한 1, 2년 지나야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데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90을 넘는 최초의 이 국가가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이제 거의 91세가 됩니다. 2030년에. 그리고 그때 가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84세쯤 됩니다. 이제 여성들에 비해서 한 7년 가까이 빨리 저 세상을 가십니다. 이제 이건 우리 한국인이 외국에 비해서 특성이 있어서 그래. 외국의 경우는 여성들보다 남성이 한 2, 3년 빨리 갑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근데 우리는 6, 7년을 빨리 가요. 우리 한국 남성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외국에 살면서도 여러 나라의 그 특성들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한국 여성들의 바가지 긁는 솜씨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 오면 풀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집에 와서 더 쌓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명이 많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흉입니다.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시면은 한국의 남성들도 여성들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30개의 수칙이, 10개의 수칙이 있습니다. 이 건강 10대 수칙, 또 10대 계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현역 의료인들이 우리 한국인에 딱 맞게 이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금연학입니다. 그래도 주위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읽어보시고, 그럼 3번을 하겠습니다. 이 균형식 하기. 이 의사협회 이 산하 단체들 39명의 의료계 전문가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식을 다음과 같이 해놨습니다.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게 3대 영양소거든요. 이 3대 영양소를 55대 20대 25로 섭취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젊은 어린 애들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중년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탄수화물에서도 10을 빼고 지방에서도 10을 빼고 이 20 뺀 거를 단백질에다가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즉 탄수화물 45, 지방 15, 그리고 단백질 40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우리 면역체, 즉 항체의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또 우리 수명을 좌우하는 근육의 주 성분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이 쓰이는 효소 있죠. 효소도 다 단백질이고 또 호르몬,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이게 다 단백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물론 이 3대 영양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단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삼가해야 될 게 이제 탄산음료라든가 단음료, 특히 이 당이 많이 든 이런 거는 줄여야 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인체 내에서 독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세 가지를 들으면은 설탕, 소금, 지방입니다. 이게 우리 인체 내에서 독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식품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꼭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일 같은 거 설탕에 재워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효소 만든다고 그러시죠, 보통. 그건 효소가 아닙니다. 단 과일이 가지고 있는 종유 성분들이 설탕에 의해서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성분들은 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설탕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왜? 이 설탕도 많이 들어있지만 또 과당도 이 단순당이에요. 왜? 설탕과 똑같이 단순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혹시 높으신 분들은 드실 때 많이 희석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희석을 많이 해서 드시면은 괜찮은데 그걸 원액으로 그냥 드시면은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당뇨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설탕, 소금, 지방 꼭 필요한 거지만은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독소를 총망라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식품이. 그러니까 독소 배출 종합 세트.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만든 단무지입니다. 여기는 설탕도 들어가죠. 소금 들어가죠. 색소 들어가지. 각종 첨가물 들어가지.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단 우리 한국식으로 만든 단무지들은 괜찮습니다. 그건 좋은데 일본식으로 만든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셔서요. 그 티슈에다가 단무지 하나 이렇게 좀 올려놨다가 조금 있다가 들어보세요. 노랗게 착색이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허가된 양을 쓰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무지 독소 종합 세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염분은요 우리가 섭취하면 3일이나 지나야 배출이 됩니다. 이제 그 동안은 몸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혈압입니다. 혈압. 물을 혈관 속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각종 당뇨를 포함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소금도 오래 놔두면은 거기서 뭐가 빠져요? 간수가 다 빠진 이런 소금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도 좋게 또 이 가공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적당히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금에서 빠져나온 간수는 독극물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빼고 먹지 않고 그냥 먹으면 그런 독소가 다 인체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 꼭 필요한 거지만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칼로리가 이제 우리가 비만 이런 것들은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칼로리 섭취 과다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하지 못하고 남는 거는 다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장이 되게 있어요. 그게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비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비만이 오는. 특히 우리가 쉬운 게 여성들이 갱년기 지나면, 즉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복부 비만이 와요. 여성들이. 그게 여성의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 비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에 의한 비만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 장 속에 있는 균 중에서 그 유해균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익균이 있고 또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균이라는 게 또 있고. 근데 그 비율이 적당히 맞으면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유해균의 비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퍼미큐스라는 그 유해균이 있어요. 이게 비만을 유발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 균이 정도 이상으로 많으면은 그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비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미생물에 의한 비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질병으로 인한 것들도 많고 한데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칼로리 섭취 과다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칼로리 섭취 과다. 그러나 이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절대 굶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섭취할 거는 섭취하되 과하지 않게 이제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체 운동학입니다. 일일 1운동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극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 뼈도 어느 정도 자극이 가야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같은 걸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자극이 가지 않으면은 운동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에 자극이 가야 근육이 이제 불어나고 또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줘야 근육이 유지가 되고 늘어나고 하는 겁니다. 이 근육은 우리 수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근육 빠지면은 오래 못 살아요. 병원에서 이 환자가 현재 상태는 좋지만은 근육이 빠진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반대로 현재 상태가 좀 안 좋지만 근육이 튼실한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허벅지 근육만 충분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을 제일 소비 많이 하는 것도 허벅지 근육이고 또 저장을 제일 많이 하는 것도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충분하면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1cm 늘어나면 당뇨가 거의 10% 좋아집니다. 그 정도로 다 이 허벅지 근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근육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힘 안 주고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이제 힘을 주면은 단단해지는 게 근육입니다. 근데 힘을 줬는데도 말랑말랑하면 그건 근육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특히 이제 근육이 빠진 자리를 대개 지방이 채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근육인 걸로다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년 넘어가면은 이 아랫배 나오는 거, 이 아랫배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피하 지방이라 좀 나은데 윗배가 나오는 거는 이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건강에는 이 최대 적이니까 그 복부 비만 중에서도 내장 비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상 속 적절한 가벼운 운동하기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생활을 운동화하면은 시간
낭비 안 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기. 이건 뭐냐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 건강에는 엄청나게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해주면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 우리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눈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특히 그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핸드폰에서도 많이 나오는, 우리 컴퓨터 화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는 노안을 아주 급격하게 나쁘게 만드니까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불 꺼놓고서 이 텔레비를 보시든가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은 블루라이트의 피해를 훨씬 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공이 커지거든요. 어두운 데서 이걸 보려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커지는데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기본 동작 수치, 그래서 150분 이상 빠르게 걷고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해라. 이건 일주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은 한 번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쉬면은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틀 이상을 쉬면은, 연속해서 쉬면은 운동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게 차라리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틀 하고 하루 쉬든지.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보면 이틀 하고 내리 며칠 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운동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운동 그러면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만 강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이 건강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력 운동을 이틀 정도, 2번 정도는 하라고 그랬는데 뭐 더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근력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계단 오르기. 이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계단 오르기를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하시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매일 하시면 더 좋죠. 예. 그럼 매일 하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2번만 10층을 올라가도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20%나 떨어집니다. 우리 심근경색이 사망할 저기가 45% 되거든요. 그 중에서 20%를 이틀만 2번만 해도 그 정도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